1차 반사가 일어나는 지점에 뭔가의 조치를 취해주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 할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시청실이 절반 이상이다 이런 말이 있죠. 리스닝 리듬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그냥 룸 어쿠스틱에 대한 이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룸트레인제를 사용 유무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연을 직접 해드리려고 기존에 있던 저희가 여기 카이저 어쿠스틱 SD1인가 분산제가 있었죠. 이제 그거를 떼놓은 상태다 보니까 지금 제 목소리 자체도 평소에 비해서 좀 많이 울리죠. 이런 방해 울림이 문제인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룸 어쿠스틱이라는 걸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세팅에 정답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때 지난번 저희가 이제 401회 했던 스피커 위치 세팅 방법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 방법이 잘못됐다 글이 올라왔는데 그분이 2년 전에도 저희 영상에 또 그런 식의 댓글을 다셨던 분인데 오디오 세팅이란 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흑백의 논리로 맞다 틀리다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방 안에서 소리가 제일 맑게 나는 지점을 찾아서 사실 거기가 소리가 제일 맑게 난다는 얘기는 거기에 토널 밸런스가 제일 좋은 자리니까 그렇게 해서 앞뒤로 보면서 저역을 먼저 잡고 좌우를 보면서 이제 사운드 스테이지나 공간감 이런 걸 잡고 토인으로 포커싱을 잡고 흉성 두께감을 잡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 방법은 그런 거고 글쎄요 저는 저역 따로 중역 따로 고역 따로 해갖고 스피커 위치를 잡는다면 변수가 또 3가지가 늘어나니까 저는 그 방법은 잘 모르겠고 그러면 본인의 방법을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원하신다면 저희가 이 시청에 자리를 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오셔갖고 본인의 세팅 방법을 얘기를 해주면 정보가 공유되고 좋은 거겠죠. 오늘 룸 어쿠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맞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그동안 뭐 시청실 수도 없이 세팅했었고 그 다음에 많은 회원님 집에 룸 어쿠스틱 시공을 해주면서 얻은 경험 그러면서 얻어진 노하우 그런 부분 제가 쓰는 방법을 한번 이게 말씀을 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스피커는 카메로 클래식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의 특징은 돌덩이 소리가 나죠. 탱크우드 펜저울트라는 적층목이랍니다. 너도밤 나무를 굉장히 고압축으로 눌러서 만든 이 나무가 총알을 못 뚫는다고 그러죠. 물에 가라앉고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한 그런 인클로저로 하나당 100kg입니다. 그럼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조사 얘기는 알루미늄과 동일한 영 모듈러스를 가져서 자체 공진이 없는 그런 인클로저 재질인데 음향이 소멸하는 시간이 알루미늄이 0.5초인데 펜저울츠가 0.12초라고 그럽니다. 소리의 소멸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자체 진동이 없는 그런 재질로 해서 공진이 거의 없는 구조. 이 제작자가 라이너 웨버라고 그 양반이 이제 자동차의 소음, 진동 이런 쪽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음향 심리학이 고려된 설계의 스피커로 해갖고 요 뒤에 우퍼도 있고 중형용 패시브 라디에이터도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면은 7인치 미드레인지고요. 오디오 테크놀로지사 유닛이죠. 그리고 이게 랄 리본 트위터 2.5인치 이렇게 해갖고 재밌는 거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 트위터 각도 조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도를 약간 만져놓은 겁니다. 일단 음악 한 곡 듣고 갈게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소리는 룸 어쿠스틱이 안 된 상태의 소리라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Dans ma veste de soie rose,
이런 음악은 괜찮아요. 그래서 일부러 첫 곡을 이걸로 틀어본 거예요. 이런 팝송은 곡 자체에 어떤 스테레오 이미징이 안 들어가 있는 이런 곡들은 오히려 이게 더 풍성하게 들릴 수 있고. 근데 괜찮죠? 괜찮은 이유가요. 여기가 이미 한 70%는 룸 어쿠스틱이 돼 있는 상태예요. 한 30%만 뒷벽만 뗀 거거든요. 이거 이따가 이제 룸 어쿠스틱 할 때 얘기하는데 이미 지금 천장에 스카이라인 멀티퓨저 돼 있고요. 그리고 천장 흡음대 다 돼 있고요. 그렇게 최악의 상태는 아닌 거겠죠. 일반 콘크리트룸 6면체 방이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심한 소리가 나겠죠. 드디어 이제 하이파이 클럽에 CH 프레시전이 리뷰용으로 몇 번 들어왔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시청회로는 처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드디어 CH 프레시전 1 시리즈가 들어왔습니다. 파워앰프는 M1.1이고요. 프리앰프는 L1 프리앰프고 DAC는 C1.2가 들어왔습니다. 자, CH 프레시전 간단하게 설명 들어갈게요. 2009년에 설립된 회사니까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죠. 이제 한 15년? 근데 이미 하이엔드 오디오 시장에서 거의 맨 꼭대기의 위치를 차지한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죠. 대단한 회사라고 할 수 있죠. 뭐 플로리안 코스하고 티에리 히브가 설립을 했고 두 사람의 이니셜을 떼서 CH 프레시전을 만들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CH 프레시전 만들기 전에 뭐 골드문트라든가 에너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르페우스 오디오에도 잠깐 관여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능력 있는 엔지니어들이었다. 이런 부분도 되게 유명한 일화죠. 그래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을 다 섭렵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1 시리즈하고 10 시리즈가 있는데 10 시리즈는 나온 지 한 2, 3년 됐나요? 10 시리즈가 그죠? 이거보다 더 상위 모델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1 시리즈만 하더라도 뭐 가격대가 보통 다른 브랜드 맨 꼭대기 플래그십에 맞먹는 가격대를 하고 있는 CH 프레시전 하면은 굉장히 비싸고 분리형으로 여러 개 나눠놨고 그러니까 뭐 포노앰프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포노앰프가 막 4덩어리 돼야 되고 그죠? DAC도 제대로 쓰려면 DAC가 막 4덩어리 돼야 되고 트랜스포트, DAC, 클럭, X1 별도 전원부까지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CH 쓰시는 분들은 정말 거의 산처럼 기기를 쌓아놓고 쓰는 그런 브랜드라 할 수 있죠. CH 프레시전 특징을 한마디로 하라고 그러면 모듈형 설계입니다. 그게 제일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M1.1을 보면은요. 역시 모듈화 설계가 특징이어 갖고 5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스테레오가 되고 모델 하나로 그 다음에 브릿지 모드가 가능하고 액티브 바이패스 앰프가 되고 패시브 바이 앰프, 모노블럭 5개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다 뒤에 모듈을 꼽아 갖고 그 5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오늘 모노블록 모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파워앰프에서 되게 재밌던 거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파워앰프에서 되게 세팅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피드백 비율도 조절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쓴 건 여기서 게인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파워앰프가 기본이 0dB고 플러스 12dB에서 마이너스 12dB까지 24dB 폭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낮은 게인은 감도가 높은 스피커를 쓰든가 작은 방에서 쓸 때 낮은 게인을 놓고 높은 게인은 감도가 낮은 스피커라든가 넓은 방에서 쓸 때 이제 하이 게인을 놓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놨냐? 정말 많은 시도 끝에 오늘 값을 찾았는데 저희는 플러스 9dB를 놨어요. 몰랐어요. 이 방이 생각보다 큰 방이고 이 스피커가 생각보다 대형기다 보니까 게인을 많이 높인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 9dB에 저희는 글로벌 피드백을 좀 걸었어요. CH 프레시전 본사에서는 뭐래요? 글로벌 피드백을 걸래요, 말래요? 거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는 해보니까 글로벌 피드백도 이제 0%부터 100%까지 조절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세팅은 글로벌 피드백 50%를 줬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에게 양감이라든가 어떤 음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L1 프리앰프요. 이것도 나온 지는 꽤 됐죠. 그래서 듀얼 모노럴 라인 프리앰프. 역시 프리앰프니까 퓨어 A 클래스의 풀 밸런스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얘 역시 이제 모듈화 설계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모듈로 꼽아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8개의 스테레오 구성 입력 단자를 구성할 수 있는 걸 다 필요에 따라서 모듈로 다 꼽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얘네들도 볼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R2R 레더 네트워크 방식을 이용해서 왜곡 없는 아날로그 스위치 볼륨을 만들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8dB까지 0.5dB 단계로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CH 프레션답게 X1 외부 전원부를 추가해서 음질을 더 좋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되게 재밌는 게 BNC 입력이 있어요. 아날로그 BNC 입력 단자가 다 있습니다. 또 재밌는 옵션은 에런을 한 대를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노로 구성이 돼서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그러면 얘는 프리앰프를 또 네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끝도 없는 확장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AC요. C1.2라는 모델로 기존에 이제 1에서 1.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새로운 MEMS 기반의 클럭 해갖고 내부열 32비트 인테자 방식을 쓴대요. CH-링크 HD 인터페이스를 쓰면은 32비트 768kHz DSD 511까지 굉장한 스펙을 낼 수 있는, 스펙적으로는 거의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채널당 4개의 PCM1704 R2R 컨버터를 쓴다고 합니다. DAC 쪽은 조금 더 얘기해야 되는데 음악 한 곡 더 듣고 갈게요. 이제 점점 이제 어려운 음악으로 갑니다. 오톰 리브스 들어봤는데요. 지금 소리가 왜 나쁘지 않냐면요. 다시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어쨌든 60-70% 이상 룸 어쿠스틱이 된 룸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아까 우리 튜닝할 때랑 벌떡 그죠? 많이 다르죠. 여기에 거의 한 20분이 앉아 계시니까 사람 몸이 굉장히 큰 흡음재거든요. 그러면서 그것도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룸 어쿠스틱의 또 가장 기본 이론 중에 하나가 시스템에 놓여지는 지역과 청취 지역을, 시스템을 약간 라이브하게 하면 청취 위치를 약간 데드하게 만들어준다든가. 지금 현재 상태가 이쪽은 시스템이 놓여진 쪽은 약간 라이브한 상태인데 지금 청취 위치 한 20분 가까이 앉아 계시니까 데드한 상태가 되면서 어떤 룸 어쿠스틱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는, 하지만은 뭐 냉정하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 지금 거의 그냥 소리가 나오는 위치가 그냥 스피커 선상에 2차원적으로 다 몰려갖고 그냥 풍부하게만 나오고 있죠. 원래는 이게 스피커 뒤로 쭉 들어가면서 어떤 사운드 스테이지가 나와야 되는 그런 음악인데, 사운드 스테이지는 아직 못 만들어지고 있다. 그냥 리치한 아주 듣기 좋은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약간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가요? 사운드 스테이지 자체가 깊이도 들어가고. 그렇죠. 스피커가 카베로고 앰프가 CH 프레시전이니까 기본은 해야 되겠죠. 말씀드리잖아요. 하이엔드 오디오는 공간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CH-링크 HD를 쓰면 그 D1.5 트랜스포트랑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굉장히 고스펙의 디지털 전송을 하는 기술까지. 얘 역시 이제 모듈화 설계에서 다 모듈로 꼽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H-링크 HD, AES EBU, SPDI4, 토스링크는 기본적인 입력을 제공을 해주고, 이제 옵션 하드웨어를 꼽으면 이더넷 네트워크 스트리밍 보드를 꼽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더넷 네트워크 스트리밍 보드가 꼽힌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동기식 USB 입력 보드도 꼽을 수 있고, 클럭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클럭도 동기화 보드를 꼽으면 되고, 아날로그 입력 보드도 꼽을 수가 있어요. 재밌게 여기서. 그리고 얘가 볼륨 조절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리앰프 없이 직결해서 쓸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X1 외부 전원 장치를 쓸 수 있고, 외부 클럭을 사용할 수도 있고, 케이블은 지금 안스주하고 해밍웨이하고 텔레룸 Q하고 여러 가지 써졌고요. 저 안스주 D3 허브하고 퀀텀 그라운드, 퀀텀 필드까지 다 동원을 해서 일단 오디오 시스템은 완벽하게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룸어쿠스틱 들어갈게요. 사실 룸어쿠스틱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특별하지 않다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증명을 했네. 사람들 모아놓으니까 이따가 진짜예요. 다 끝나면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지금부터 한 분씩 다 나간 다음에 한 분씩 앉혀놓고 이 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나? 그러면 지금 소리가 얼마나 울리는지. 그것도 방법이네. 그러면 매일 사람을 한 집에 10명씩 부르세요. 그러면 룸어쿠스틱 안 해도 자동으로 되는. 보통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는 울림이 되게 심하게 발생을 하죠. 보통 집 보러 다닐 때 빈 아파트나 빈 방 가보면 많이 울리잖아요. 그런 이제 울림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오디오를 들을 수 없으니 그거를 어쿠스틱 컨트롤 하는 게 이제 룸어쿠스틱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가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책장도 있고, 거실에는 뭐 소파도 있고, 카펫도 깔려 있고, 그런 가구들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자연적인 어쿠스틱이 되는 겁니다. 넓은 공간은 오히려 룸어쿠스틱을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좁은 공간이면 최소 룸어쿠스틱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넓은 공간이면 약간 흡음재 위주로 룸어쿠스틱을 해주시는 게 좋고, 좁은 공간이면 약간 분산재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그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방이 한 60, 70%는 지금 어쿠스틱이 된 상태다 말씀드렸는데, 이 방이 이제 전용 리스닝 룸을 꾸미면서 여기가 룸인룸 공법으로 시공이 된 방이에요. 그래서 여기 좀 보면은요, 통통통통 울리죠. 자, 이쪽은 콘크리트 벽이고요. 뒤쪽, 옆쪽, 제 뒤쪽을 ALC 블록, 그 벽돌, 단단한 벽돌이잖아요. ALC 블록으로 다 치고 거기서 한 10cm씩 껴서 또 하나의 방을 만든 거예요. 그걸 이제 룸인룸 공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흡음재 좀 넣어놓고, 보통 이제 이렇게 놓으면 두께에 따라서 주파수 대역이 달라지는데, 보통 저역은 흡음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역이 흡음이 안 된다는 건 룸튜닝제 등으로 흡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에서 흡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방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트랩이 시공된 방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일반 콘크리트 벽이었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까 두 음악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천장은 거의 한 50cm 있고요. 바닥도 한 30cm 띄운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룸인룸 공법을 이용을 해갖고 여기는 중저역에 흡음을 시킨 방입니다. 예전에 야마 조음 패널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벽에다가 그 야마 조음 패널을 한 20장 정도 매립을 한 방이에요. 그래서 이 방은 충분히 오디오 전용 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기본적인 룸어쿠스틱이 된 상태에서 뒷벽에 있는 것만 빼다 보니까 오늘 아까 두 곡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악기 소리가 조금 뭉치죠. 그죠? 약간 뒤섞이는 느낌. 이런 부분이요. 그러면 이제 방 안에서 울림이 일어나는 것들,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정제파, 스탠딩 웨이브가 제일 큰 문제가 되죠. 방의 특정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고정된 파형으로 두 개의 반사파가 만나서 생성되는 게 정제파고, 그걸 우리가 이제 피크와 딥이라고도 하고요. 뭐 룸 모드라고도 얘기도 하죠. 특정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이제 공명 형상, 이거를 이제 룸 모드라고 하는데, 그냥 제일 쉬운 용어로 부밍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부밍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있어요. 오디오에서 제일 어려운 게 부밍 발생했을 겁니다. 그때 방에서. 그래서 원인이 이제 벽이나 천장에서 반사되는 음의 반사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게 문제죠. 해결책으로는 룸튜닝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스피커 위치를 바꾸는 방법도 있고, 앞뒤로. 그죠? 리스닝 룸 위치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음 위치에서 부밍이 너무 심하게 발생해. 근데 30cm 나가면 부밍이 거짓말처럼 안 들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그냥 의자를 30cm 앞에 갖다 놓으면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냥 거기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뒤로만 안 가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DSP를 이용을 해서 그 제품들 있죠. 디지털로 룸 모드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사실은 그 방법은 그쵸, 하이엔드에서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은 방법인 게, 그게 해보면요, 피크는 어느 정도 낮춰져요. 근데 딥은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DSP를 걸어도 둘이 만나서 상쇄된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 부분을 세게 해도, 게인을 높여도 계속 그냥 높은 놈끼리 둘이 만나서 상쇄되는 거니까 딥은 해결이 안 돼요. DSP로. 방에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직접음과 벽에서 반사되는 반사음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반사음을 제거하는 방법, 룸 어쿠스틱을 하는 방법이겠죠. 기본은 지금 여기 스피커가 옆벽에 반사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1차로 안 끝난다는 거죠. 1차 반사가 일어나고 이 반사가 저 뒷벽으로 가서 2차 반사가 발생하고, 또 저기가 이쪽으로 와서 3차 반사가 발생하고, 그냥 공식 같은 거는 1차 반사가 일어나는 지점에 뭔가의 조치를 취해주면 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반사가 일어나는 곳에 흡음이나 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룸튜닝제는 크게 3개 종류가 있습니다. 흡음제가 있고, 분산제가 있고, 베이스 트랩이 있고, 그게 3개만 보시면 되거든요. 흡음과 분산의 차이는, 흡음은 음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없애는 거고, 분산은 분산을 시켜서 음의 에너지를 없애는 건데, 두 개의 차이는 분산제에선 분산제 소리가 나옵니다. 홀톤이 나오는 거예요. 흡음제는 소리를 먹는 거고, 그 차이가 있겠죠. 베이스 트랩은 저에게 파장이 너무 기니까 일반 룸튜닝제로 베이스 그 저주파수대를 흡음이나 분산을 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함정을 파죠. 보통 코너에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들을게요. 익숙한 곡이에요. 오디오 파일이면 거의 레퍼런스 곡 중에 하나죠. 근데 이 곡에서
피아노 끝에서 약간 신경질적인 느낌? 뭔가 약간 링이 발생하는 그런 좀 불쾌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되게 혼탁해지는 느낌. 그게 벽의 반사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일어났는데 2부 때는 그래서 이제 각 지점별로 어떤 룸 어쿠스틱을 해야 되는지 진행을 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디오 전용 룸을 만든다거나 리스닝 룸 만들 때 이제 주의할 점부터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리면 전용 룸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차음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방음. 그죠? 그 아래 윗집 피해 안 가게 방음 공사 해주세요. 방법 없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방법 없어요. 방송국 같은 데서 그런데 방음 공사 어떻게 하냐? 한 90cm 정도 되는 습식 콘크리트 방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음보드 같은 거 막 붙이세요. 그 차음보드 붙인 방에서 보면 안에 내부 소리가 너무 안 좋아져요. 이 방 안의 소리를 좋게 만드는 어쿠스틱을 생각하셔야지. 방이 진짜 넓고 천장도 높다. 그러면 룸 있는 공법을 이용해서 한 10cm씩 돌아갔고 이렇게 또 작은 방을 하나 만들면 그거는 솔직히 차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또 리스닝룸 해보면 전체를 이렇게 타공 보드도 있고 목로 보드라는 것도 있고요. 그죠? 흡음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흡음재 공사를 또 하시는데 그거는 추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절대 하면 안 되는 공사예요. 그러니까 온 방안을 흡음재로 둘렀다. 그러면 세상 없는 오디오가 와도 그 흡음된 방에선 절대로 좋은 소리가 안 납니다. 건축용 음향 자재들은 굉장히 넓은 공간, 뭐 교회라든가 강당 이런 쪽에서 어떤 울림, 정제파나 플로트 에코 그런 걸 줄이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건데 그 건축용 음향 자재를 이 조그만 오디오 리스닝룸에 함부로 시공을 하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 그거는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제 흡음재들의 문제가 요건 제가 2부 잠깐 예고편격으로 해봐 드릴게요. 이거 들고 있어봐. 자, 우리 또 유과장인데 이게 이제 왜 얼굴은 가려야 되냐? 좋아. 이런 게 흡음재거든요. 하나, 둘, 셋. 제 목소리를 이렇게 다 먹거든요. 이게 이제 보면 룸튜닝제 보면 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요. 한 270Hz부터 그 윗대역을 다 흡음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내가 홈시어터 룸이다. 그럼 이걸 중간중간에 써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것도 2부 때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여기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제 목소리가 다 죽어버리죠. 이거는 용도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방 전체로 이걸로 쫙 리스닝룸을 만들고 저걸 다 시공을 해놨다. 조용한 방에서 혼자 그냥 명상의 방으로 그냥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 듣고요. 생상 오르간 교향곡 3번이요. 재미없죠, 음악이. 이래서 클래식을 오디오로 한 악장을 듣기가 쉽지 않은
이유기도 합니다. 이 음악이 이따 2부에서 얼마나 재밌는 음악으로 바뀌는지 재밌는 음악으로 바뀌어야 될 텐데. 자, 1부 여기까지 하고요. 한 5분만 쉬었다가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